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6% 상승하면서 2,4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아쉽습니다. 이번 주 내리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도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을 이끄는 것은 기관 수급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1,700억 원 가깝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 쪽으로는 이 테마 쪽이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700선을 넘어섰고요. 7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결국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워낙 아직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다음 금통위로 넘어갔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지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우리 증시 한국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테마 쪽, 정책 쪽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안에서 또 기회를 찾으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워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싼 업종들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참 많은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가격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삼양식품을 보면은 특히나 그러한데요. 실적이 잘 나오고 여기에 프리미엄이 조금 붙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또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식료 기업이 물론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안에서 기업을 잘 선택하는 것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해 삼양식품을 샀느냐, 롯데 웰푸드를 샀느냐 이 두 가지 기업만 놓고 보면요. 수익률이 아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적에 있는데요.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기업들은 사실 같은 음식료 업종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섹터나 업종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본인들이 커버를 하는 음식료 커버리지 7개사의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은 4.1%, 영업이익은 이번 해에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1분기 차트인데 1분기부터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7개사를 모두 다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합산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음식료 sek터 자체에는 우상향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물론 내수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제 성장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로 뚝 떨어진 가운데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경기 위축으로 외형 성장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겠지만은 수출 쪽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고환율 기조 속에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다만 여전히 가격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10.3배 수준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24%의 프리미엄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시장 대비해서 약 24% 정도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자체가 원래는 이게 비싼 업종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약간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하다라는 게 유한타증권의 커멘트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음식료 업종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음식료 업종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이고요. 두 번째 근거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점인데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 가시성에 기반한 선별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는 만큼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실적을 잘 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기준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나 봤더니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기업도 있었는데 두 번째 기업이 오리온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잘 가느냐가 결국엔 주가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과 그리고 빙그레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두 다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에 기반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탑픽 종목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삼양식품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리온과 빙그레, 실적 안정성과 해외 채널 다변화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겼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업 함께 투자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투자 의견은 유한타증권이고요. LS증권에 저희가 커멘트도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목표 주가를 110만 원대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110만 원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인이 견조한 판매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환율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4분기에 사실 춘절 효과가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도 선방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다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인 듯하고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크게 떨어진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환율 부담에도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다만 올해 영업 환경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관세 부담 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음식료 쪽에 어떠한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워낙 높아서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될 때에는 그만큼 돈을 잘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그 효과가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외 지역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투자 포인트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요 97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이고요. 앞으로 110만 원대를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이외의 기업들도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과 이익 성장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중심으로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간식점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고 온라인 채널 성장이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식을 파는 그 채널에서도 오리온의 제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빙그레인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상인 증권에서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까지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원가 상승 부담 해소를 위해서 일부 제품 가격을 최근에 인상한 바 있는데 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를 2분기부터 볼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빙그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함께 나왔는데 결국에는 음식료 업종 안에서는 이 실적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기업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 뉴스들 모두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음식료 업종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종목들의 개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강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HD 현대중공업의 1분기 실적 프리뷰를 제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조업 일수는 감소했지만 고성과 고수익성 선박이 매출 인식에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올해 수주 목표의 35%를 달성했으며 현재 건조 입찰 중인 양민 컨테이너선, 하반기 북미 프로젝트향 LNG선 발주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매출 기준 수주 잔고의 일감 연수가 무난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주가도 3에서 4%대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OCI는요, 태양광 소재 미국 관세 면제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태양광주 전반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면제 품목에 태양광 소재인 실리콘과 웨이퍼 등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OCI와 OCI 홀딩스의 주가가 돋보이고 있고요. 미국 세관 국경보호소가 발표한 상호 관세 제외 수입 품목의 코드에서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OCI 홀딩스는 이 폴리실리콘을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고관세 부사 대상인 동남아를 우회하면서도 관세 부담은 덜게 됐다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15%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넵튠은요, 신작이 사전 예약이 1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역시 보이고 있는데 오늘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게임 업종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의 흥행 예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넵튠이 퍼블리싱하는 신작 모바일 게임 앵커 패닉이 있습니다. 오는 23일 출시 예정인 앵커 패닉의 사전 예약자가 이틀 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외계 종족 슈겔에 맞서는 미소녀 에이전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집형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미코 소식인데요. 자회사의 중복 상장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도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미코의 자회사인 미코세라믹스가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도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까지만 해도 미코세라믹스의 상장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는데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서 IPO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코세라믹스의 중복 상장 가능성은 코미코의 주가에도 큰 악재로 작용했었죠. 증권사들이 코미코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 수준으로 올려놨었는데 자회사의 상장 가능성 제기되면서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6만 원대 초반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HD 현대중공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HD 현대중공업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일단 시장에서 높이면서 일단 여전히 좀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3천억 정도 가까운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하는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분기 대비
조오빌스 같은 경우에는 약 4.6% 정도 감소를 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고선가 그리고 고수익성 선박이 매출이 인식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실적 호조세를 당분간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올해 온기로도 연간 매출 기준으로 일단 20년과 21년도에 저마진으로 받았던 선박 비중이 1% 언더로 일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년 수주했던 선박 매출이 동사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한 57% 될 것으로 보이고 또 23년도에 수주한 선박이 36%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단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고마진 선박 이 부분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개선 속도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이제 정책적 방향과 매우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관세 영향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쏠림이 향후에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이제 실적까지 호조로 보인다면 당분간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더 자세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도 있으실까요? 오늘은 엔터 업종 중에 디어유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엔터 업종이 1분기 바닥이라는 컨센이 이제 시장에 좀 지배적이고요.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엔터 업종, 엔터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또 실적의 개선 속도가 가파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 또 시장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는 일단 팬 아티스트 간 구독형 소통 서비스인 버블을 운영 중인 사업자인데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은 상반기 내에 중국 에 있는 텐센트라는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현재 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할 경우에 일단 중국 내 이제 QQ 뮤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앱 서비스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미 QQ 뮤직 내에 버블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QQ 뮤직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구독자 수가 연말 기준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600만 명 정도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것뿐 아니라 또 이용자의 저항을 고려해서 그동안 이제 가격 인상에 신중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5만 원대 상승 이후에 3만 5천 원대에서 저점을 더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5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3만 2천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안에서 디어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수급 동향 돌아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하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 한화솔루션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쪽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한 방산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HL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보로노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테크윙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큐브엔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펩트론, 세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젠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기업들 나란히 줄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자리하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방산주 중심으로 또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풍산입니다. 특히나 풍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브, 네 번째로는 두산, 다섯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BHI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벌써 3거래일째 BHI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세 번째로는 알테오잔, 네 번째로는 SMCG, 다섯 번째로는 아이패밀리 SC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동성 화인텍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M이고요. 세 번째로는 PSK홀딩스, 네 번째로는 ISC, 다섯 번째로는 루닛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룸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승부의 세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만룸런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하락한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흐름 돋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셨을까요? 네, 우리 시장 어제까지는 숨고르기를 조금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작정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고 무작정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 지금 시장은 조금 올라도 흥, 내려도 흥, 자율등락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연출되고 있습니다. 큰 조정도 아니고 큰 상승도 아닌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슈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말이죠. 여러분들도 소식은 다 접하셨을 거고 저도 교육방에 나오자마자 속보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는 동결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올해 성장률을 1.5%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위협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제로라는 얘기도 있고 마이너스로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건 비단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얘기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기존에 10조였는데 지금 개선된 걸로는 이제 12조로 이제 통과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또 이제 15조 원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조나 12조나 15조나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이 정도로 해서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소기의 성과 정도는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경제를 불태울 정도로 이렇게 살릴 만한 금액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한 40조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10조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냥 인심 쓰기 정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돈 아니니까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할 거면 아예 더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15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앞에 단위가 바뀔 정도로 넘어가야지 큰 의미까지는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준에서 이제 FOMC 이제 결과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위원들이 계속 연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도 새벽에 또 요약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고용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 달성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 않다 정도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랑 고용이 양호하니까 금리를 인하하기는 애매한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확 튀는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데 관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트럼프바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불확실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정책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해서 확 이제 내리는 이런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원래 그래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에 뭐 벤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처럼 좀 빠르게 한국인 스타일이죠. 빠르게 대처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한 번에 쭉 갔다가 끝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도저히 못 가겠다 싶으면은 완벽하게 막혀 있는 길이 나와야지만 유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이제 완만하게 금리 인상 기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이게 빠르면 6월에서 뭐 하반기까지. 왜냐하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6월쯤 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 생각을 바꾸려고 경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계속 부과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과거에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가지고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제 뭐 해임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꾸준하게 뚝심 있게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가는 타입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참 뭐 그런 부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나서 순환매가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뭐 재건주 같은 거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실적주도 보셔야 되고 이제 순환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소재 관세 면제된다라고 나오니까 오늘 OCI랑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뭐 널뛰기 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찾아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계속 비슷한 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실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와도 사실 어제 그제 그 지수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올라도형 내려도형이다. 2,500 위에서 조정받으면 좋은데 2,500 위로 넘어가려면 그 모멘텀이 하나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에 딱히 저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반등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680만 회복되면 어느 구간에서 이제 뭐 이중 바닥을 만들던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저는 봄에는 이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기존에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딱히 뭐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이런 뷰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순환하는 섹터들 계속 뭐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섹터 그리고 관세가 위험하다 하면 관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해외 쪽 비중이 굉장히 커가지고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돼 있는 이런 섹터 그리고 어닝 시즌이라고 했는데 어닝 시즌에도 해당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도 이제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세를 피해서 예뻐지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다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화장품 관련주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의 위상이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안타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는 CJ 골라주셨습니다. 강력한 CJ 계열사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들의 이제 한국 방문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 앞으로 CJ 올리브영에 대한 성장세를 좋게 보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뭐 CJ 올리브영이 잘 나간다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가실 거고 거의 뭐 경영권 승계나 구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IPO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CJ랑 흡수 합병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뷰티 관련해
부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에서는 기초나 이런 부분만 사도 우리가 스킨로션 같은 것만 사도 뭐 10몇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10몇만 원 뿐이겠습니까? 그 이상도 되는 금액이 가장 기본적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저렴하게 2, 3만 원대에도 이제 뭐 제품 하나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올리브영이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놀라웠다. 거기다가 그렇다고 뭐 품질이 그렇게 뒤처지거나 하는 것 같지도 않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브랜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떼고 보면은 이거는 미묘한 차이다. 엄청난 가성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거기다가 CJ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핵심 자회사일 뿐이지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거기다가 푸드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있다. 제가 금요일 날 놀고 먹자 관련주에서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푸드 같은 경우에도 성장하고 있고 뷰티 같은 경우에도 성장하고 있고 자회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올해도 실적 성장 거의 뭐 따놓은 당산이다라는 리포트들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부분이 이제 배당으로 이어지는데 현금 배당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뭐 소각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현금 배당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이제 현금 배당이 없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배당을 하면은 모회사가 받아서 또 모회사 주주분들한테 배당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늘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만 꾸준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1+1이 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CJ 아주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 안타 종목으로 편안하게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CJ는 이제 올리브영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밸류업까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안타 종목으로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2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녀공장 골라주셨습니다. 가성비 좋은 착한 화장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젤들을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2루타로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클렌징 제품으로 유명하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용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마녀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다가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 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투트랙 전략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 공략 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일본도 지금 진출을 해서 오사카랑 도쿄에 이제 팝업 스토어 연다라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일본까지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온라인 쪽으로 해서 이제 에센스가 라쿠텐 1위까지도 바로 이제 오픈하자마자 올라가는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까 CJ 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 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휴식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유상증자 물량은 3, 6, 9, 12 정도입니다. 그래서 9개월짜리는 조금 덜하고 물량 소화하는 게 빨리 소화하면 3개월, 조금 길어지면 6개월 그리고 정말 이 종목이 좀 볼품없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없다 싶으면 한 12개월 정도 물량 소화를 많이 합니다. 그 전후 구간이 되는데 이제 6개월 다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상증자 물량 같은 경우도 이번 달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수급 한두 번 더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점프해서 날아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살 모아간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종목이고 제가 과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이 말로 없는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보시면 아주 적합한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1루타 종목은 마녀공장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 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3루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로 살펴와 주셨네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루타로 정해주신 이유는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닝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맞는 종목들이 여기에 분포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유통을 맡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직접 이제 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를 입점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실리콘2의 역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실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득을 보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양날의 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마존에 입점하게 되는 이런 브랜드들이 처음에는 이제 확인이 안 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시장에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런 부분이 확인 안 된 부분을 아마존에서 먼저 1차 필터링을 거치고 2차로 실리콘2로 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리콘2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주는 언제나 고환율 수혜주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실적은 자연스럽게 점프가 됩니다. 거기다가 명품 플랫폼 반란 인수를 하면서 이 시너지까지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하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더욱더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관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3월 12일부터 해서 310만 주 이상을 매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매집 이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도 바닥을 탈피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이 초입 구간부터 해서 3루타는 호타준족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면 빨리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안정적인 종목들 오늘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2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리콘2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데다가 현재 위치가 딱 접근하기 좋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이 세 가지 종목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 정리해 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좀 살펴봐야 할 텐데 AS가 필요한 종목은 없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순위가 최근에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페이지는 크라우드웍스가 올라오면서 크게 한번 변동이 일어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50포인트 아래 종목은 이제 안 나옵니다. 40%대 종목 너무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1차 목표치 도달하면서 40% 넘어간 종목이 또 탄생하고 있죠. 이 종목들 굉장히 변동이 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봄은 이제 또 우리 마음도 이제 많이 들뜨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목들의 수익률도 많이 들뜨는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AS 필요한 종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넵튠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1차 목표치를 달성을 한 종목입니다. 벌써 뭐 42%라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10,000원까지 가야지 이 종목이 이제 그 뭐 말로 홈런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60%쯤 되니까 2페이지 한 중단에서 상단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로 홈런 가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5거래일 동안 뭐 쉼 없이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숨고르기 한번 하고 이동을 한다 위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 구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인데 카카오 게임주도 사실은 좀 미적미적한데 이 종목은 자회사로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성향이 있으니까 스스로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순환하는 종목들 계속 보시라고 했고 오늘도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만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빵빵 터지는 종목들 이번 봄에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관세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표정이 그리 밝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짚어주시는 종목들 위주로 또 화사하게 또 피어나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사하게 예뻐질 수 있는 화장품주 안에서 또다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로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꼽아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사실 이게 남성분들한테는 이제 사실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 이 종목은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저도 안 지가 한 2년 정도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투자의 대가이자 월가의 영웅인 피터 린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백화점에서만 판매되던 이제 고급 이제 소비품이었던 팬티 스타킹 이런 부분을 이제 마트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와이프분이랑 쇼핑을 하다가 이 부분을 알게 돼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 뭐 책에서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아라라고 했는데 저도 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여직원분들이랑도 대화를 하다 보니 요즘에 색조 화장품 중에서 이쪽이 굉장히 잘 나가고 립 제품이 참 예뻐요라는 발색이 참 대단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파고들었었는데 그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종목은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벌써 색조 화장품의 강자다 제가 적어드렸는데 벌써 1,000억을 넘었어요. 수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명품 화장품 그리고 일본의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가져다 쓰면서 야 여기 해외 화장품이 정말 좋아 했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유럽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은 당연하고요.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정말로 이 회사의 립 제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벤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까지도 이제 오픈한다라고 이제 성수동에도 열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온라인 뭐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또 중국권에도 갔나 봐요. 그래서 중화권에도 매출이 확대되는 이런 모멘텀까지 확대되면서 지금 한알령 해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종목이 한알령 해제 수혜주로도 또 이제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 쓱 들어오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메이저 수급 동향에서도 뭐 5위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22,000원 뭐 전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 그냥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서 이제 2만 원 회복되면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뭐 좋은 가격권에 있다. 기존에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 손높이에 있는 2만 원 중후반권에 있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부터 하염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건드리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지금 위치만큼 좋은 구간은 없겠죠. 22,000원 아래서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5,000원 단위로 이렇게 그어드렸죠. 25,000원 그리고 기존 고점 돌파하면 3만 원 정도까지 말로 없는 전략 세워드리고요. 아마 이 구간도 넘어가서 뭐 35,000원, 4만 원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 다음에 2만 원 회복될 때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더 좋습니다. 지금 오늘 수급도 좋고 한 거 보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서두에 꼽히는 이런 화장품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종목의 이 주가도 아마 만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색조 화장품 브랜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패밀리 SC를 오늘의 말룸론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도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가 42,3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55.5%에서 43.9%로 줄었다.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는 테슬라의 6개 분기 연속 판매 감소는 하향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0.5%, 25.7%의 증가세를 보였고 제네시스는 45.1% 성장했다. 전기차 등록 대수도 현대차 35.0%, 제네시스 39.1% 증가했다. 전기차 모델별로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혼다 프롤로그에 이어 현대 아이오닉 5가 4위를 기록했다. 기아 EV6와 EV9은 각각 15위, 22위에 올랐다. CNCDA는 올해 1분기 시장이 활황이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신차 등록이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정책 변화와 관세 인상 전 수요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또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간밤에 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 지수 보는 게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약간 움직이면은 이제 약보합 정도면 뭐 괜찮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저가 매수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만 하다가 언제 스탁스 그레이트 어게인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주식도 좀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나 다 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 미국은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2년째 되면은 미국 대선일로부터 2년째. 그러니까 내년 11월 달에 국회의원 이제 또 절반을 교체를 해요. 하원의원. 그러니까 그때 중간선거 때 또 한 번 딱 이기려고 지금 이제 주가를 내려놔도 내년에 빵 띄우려는 거 아니냐.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내년 기다리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또 그게 뭐 맞는 가설인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세상 일이 어떻게 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년엔 더 나빠. 그래서 나 손 놨어 이러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기 그죠.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묘한 건 뭐냐면 지금 그래도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른바 친공화당 또 공화당 또 친트럼프 있거든요. 근데 이른바 공화당 의원들은 친트럼프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친트럼프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미국에는 주식 거래를 하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이 좀 특이해요. 이게 이제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뤄보려는 건데, 친트럼프 하원 의원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이게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이거든요. 근데 주식 거래한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블랙스톤이거든요. 이거 보면 또 이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이제 국채는 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채를 사질 않고 매도하고 팔고 주식을 샀다? 그럼 이 그린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종목들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저가 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또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벌써 우리 2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분기 정도까지 중국 좀 더 괴롭혀 놓고 중국 좀 손봐 놓고 하반기부터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땡스기빙 데이 때 여러분들 산타랠리 때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안 좋으면 진짜 분노를 해요, 미국 국민들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분기까지 떨어뜨려 놓고 4분기에 빡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나오는 그 가설을
자, 이 내용 팩트를 보니까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는 내부자 거래 가능성 조사를 촉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잖아요. 무진장. 그런데 일본의 이 재무팀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또 만나고 있어요. 백악관에서. 이런 걸 보면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일일이 다 관여를 해. 이런 걸 보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우리 최은혜 것처럼 하고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 내성이 생겼어. 기다리면 돼. 여러분들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 이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쯤까지는 좀 금값이 올라가면서 주식이 이제 빡 하고 올라갈 때는 금이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자, 조금 더 긴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른바 롱 거래, 롱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좀 여러분들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을, 내년, 후내년 이런 흐름으로 호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을 좀 대응을 할 때 일희일비하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희일비를 피해가면서 내가 그래도 뭐 내년까지 보자, 그 후년까지 보자라는 게 어렵지만 다만 좀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또 시장일수록 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데 보니까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미국 달러의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요새 일본 이름 쓰는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오타니, 어디타니, 오타니. 그다음에 기요사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아빠지만 부자 아빠 됐잖아요. 기요사키. 그러니까 기요사키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요사키의 통찰로 보면 맞아요.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모두 무너진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제가 우리 최은행 그런 기억나시고 다시 보기 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6년, 7년, 5년부터 계속 금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른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주식 채권이 무너지고 자 현재의 금융위기는 의도된 재앙일 가능성 밑줄 쳐야 돼요. 기요사키가 딱 봤을 때는 트럼프 스타일을 보니까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 이 사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쇼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중국을 일단 무릎 꿇려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부양을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기요사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은 비트코인 얘기는 비트코인 제가 좀 안 좋죠. 코인이. 그죠. 금은 오를 때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단기간 내에는 은이 실버가 좀 괜찮지 않냐.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은이 금만큼 가격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은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투자은행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비트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떨어진 게 조금 그 폭이 덜합니다. 앞으로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방산 LNG. 그렇죠. 요게 카드인데. 여기 이제 조선업까지 있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H하고 L자 들어간 기업 좋게 말하는 이야기 여러 번 드렸죠. 네,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현대로템 H 들어가잖아요. H 들어가요. 근데 지금 또 현대가 잘 나가잖아요. 현대로템. 방산도 하는 데다가 또 차량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이 철도, 방산, 그다음에 에코플랜트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로템에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 또 대만 타이중, 대만 여행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좋아요. 타이페이도 좋고 타이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까오슝도 좋고요. 블루라인 프로젝트 위한 지금 철도 있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일단 네옴시티 그러면은 현대로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로부터 이렇게 리야드로부터. 그러면 이제 지금 로템이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지금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K2 난리예요. K2가 왔다 갔다 하면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방산 쪽에는 가성비 면에서는 다른 건 뭐 폴란드도 우리가 이제 K2, K9 난리가 났지만 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을 못 합니다.
독일 전차, 미국 전차 그죠. 딱 우리는 납기 AS 끝내줘요. 이게 지금 한 18조 원 되고 미국의 또 설비 투자나 국내 LNG 발전소, 에코플랜트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이 하여튼 LNG예요. LNG입니다. 이 트럼프 시대에는 LNG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삼박자가 갖춰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현대, 로템, H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한국이 지고 있는 카드 그리고 거기에 또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늘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외국인 수급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4월 1일부터 최근 중반까지 누적 순매도액으로만 9조 원대를 그렇죠. 네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누적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매수를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그 시총 순위가 높은 뭐 삼전, 뭐 SK 하이닉스타 이제 일단은 양적으로도 그죠. 일단 그건 네. 다 포트폴리오 안에 프로그램 매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사들이는 게 있어요. 이걸 주목할 필요. ABL 바이오 사들이네. 한국전력이 전기값 인상하면서 서서히 흑자 쪽으로 전환이 그죠.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펩트론 있죠. 지금 하나 빠졌는데 뭡니까? H 들어가는 HD 현대 마린엔진.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마린엔진 들어가 볼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테고 또 조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게 LNG라는 게 우리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한국전력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었어요. 그죠. 역대 최대치를 상회할 것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우리가 한때는 그냥 좀 깊숙이 그냥 처박아뒀죠. 맞아요. 근데 나와요. 삐죽하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아무리 안 좋은 때라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면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면 나와요. 그 말씀드린 거죠. 네. 실적이 좋은 게 결국에는 또 주가를 부양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 삼양식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삼양식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닭볶음면 몇 번 이야기돼요. 발음도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삼양식품이 며느리가 이제 경영에 뛰어들고 난 이후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딱 그 여성의 감각으로 불닭볶음면 이게 매운맛 정도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아예 우리가 매운맛 주문할 때 배달할 때 불닭볶음면 어느 정도 기준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지금 브라질에서도 난리야. 맞아요. 여기 딱 불닭볶음면 먹고 우리 한국에서 팔려나간 메론바요.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항공우주도 중동에는 헬리콥터죠. 수리온. 우리 조금 사고 삐거덕했긴 했지만 그래도 수리온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시콜스키 이런 데 빼고는 헬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투기까지 FA-50 또 훈련기까지 나가죠. 그다음에 삼양식품, 그다음에 H,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요즘에 하나 이글스까지. 류현진도 1승을 했네. 자, 이런 걸 보면 이거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낙담할 텐데 이럴 때 이데일리 TV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도 여기 알짜 기업들은 있다. 우리가 좀 아직까지 PER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 밸류를 낮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쏙쏙쏙쏙 빼서 포트폴리오에 차근히 담아두고 있으면 6개월 뒤에 내년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보답을 받을 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로 참고하는 MSCI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로 글로벌 증시의 양대 벤치마크 지수로 꼽힙니다.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9%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비중이 9%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 비중 내 10%를 기준으로 글로벌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MSCI 한국지수의 종목 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100개를 넘었지만 현재는 81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MSCI에서는 매년 2, 5, 8, 11월에 정기 리뷰를 진행하고 구성 종목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제 4월의 정기 변경 결과는 다음 달 1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 5월 14일에 정기 변경 결과가 우리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잘 따져봐야 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먼저 유안타 증권에서는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편출입의 불확실성 역시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편입 종목보다 편출 종목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했고, 지난 2월의 정기 변경 때처럼 편입 종목이 아예 없고 편출 종목만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MSCI 진수의 편출입을 두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투자 옵션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수 편출입 종목군 간의 롱, 쇼트 전략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요, 삼양식품과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과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NC소프트와 LG이노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코프로머티, CJ제일제당, SKC, LG디스플레이까지 최대 6개 종목이 편출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편입이 되게 된다면 수급 측면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편출되게 된다면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온 이벤트가 TSMC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방금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대만 달러 기준입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8,392억 달러 정도를 대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이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3,467억 대만 달러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쪽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3,616억 대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58.1%대였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8.8%, 거의 60% 가깝게 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또 오늘 밤에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제 방금 발표가 난 거여서 또 저희 3시 30분까지 마감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또 관련 내용 들어오면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GC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의외로 진짜. 물론 코스닥에서 이렇게 좀 테마 쪽이 강력한 것은 약간 뭐 아쉽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몰려가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입니다. 또 네, 순환매에 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웹툰 쪽, 콘텐츠 쪽이 강력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력한 이 대선 후보가 어디를 방문했다 이런 뉴스와 함께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그 인물 하나하나의 모든 행보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 이게 좀 특히나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루에 하나씩 일단 테마들이 이제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좀 약간 그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듯한 좀 느낌이에요. 근데 두더지 좀 미리 찾아오시면 안 되나요? 그렇죠. 손이 느린 분들은 이제 좀 약간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선 후보들이 정해졌는데 민주당은 이제 뭐 경선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특정 후보 이재명 후보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이제 봐도 무방한데 이재명 그 전 대표죠. 이재명 대선 후보 그 카페가 있습니다. 공식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일정이 공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목요일 날 어디를 방문할 거라고 수요일 날 이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좀 약간 그렇게 빨리는 올라오진 않고 제가 이제 다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디를 가냐라는 것은 수요일 날 오후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종목군들 관련주들 살펴보면 이제 미리 움직이는 듯한 좀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우리나라 오늘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실질적으로는 더 어떤 테마의 크기, 세기를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이 웹툰주들이 더 좋았었죠. 상한가 간 종목군들 많았고 오늘은 일단은 뭐 핑거 스토리나 뭐 미스터 블루 요 정도가 이제 간 좀 세고 대부분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실적이 별로 이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고가권 대비해서 뭐 5분의 1, 3분의 1로 빠진 종목군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런 그 대선 후보들이 정책주로 컨텐츠를 키우고 우리나라 웹툰들을 어떻게 좀 육성을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웹툰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작권을 보호를 해주는 건데 지금도 이제 구글에 뭐라고 치면 사실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 쿠키로 보기 때문에 쿠키를 굽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1회를 미리 보려면 보통 뭐 한 300원, 뭐 400원 요 정도 드는데 그거를 이제 불법 사이트에서 미리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구글만 들어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작가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어떤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을 이제 굉장히 좀 어둠의 세계로 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약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저는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저작권 보호 그다음에 오늘 웹툰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미리 발굴해서 이제 하루하루 요걸 이제 매매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시세의 연속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물려도 상관은 없겠죠. 시세 연속성이 나오면. 근데 앞선 뭐 피류사 관련된 뭐 소프트, 그다음에 어제 비대면, 그다음에 오늘 웹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세의 연속성을 조금 기대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낫고 단기 트레이딩도 사실 뭐 말이 쉬워서 단기 트레이딩이지 근데 이럴 때 한번 물려버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손실이 나버리면 다시 원가격을 회복할 때까지는 좀 약간 긴 세월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 어떤 걸 사야 된다 웹툰 관련주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이 후보자들 카페나 공식 페이지 들어가면 일정이 미리 공지가 되니까 어디를 방문하는지 그 일정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일단은 그 관련주들 중에 좀 약간 힌트 주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매매를 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 웹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지금 어떤 공약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관련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3인조 래퍼 가수인 호미들이
중국에서 8년 만에 공연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호미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쌀쌀하게 얼어붙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문화 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호미들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으로 이뤄진 2000년생의 3인조 그룹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있는 이 그룹인데요. 지난 12일 중국 후이난성 우한시에서 중국 첫 투어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가들의 중국 공연은 간간히 있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이러한 그룹의 공연은 한한령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국적 가수의 중국 투어 공연이 지난 2015년 빅뱅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호미들의 소속사인 빅바이브스에 따르면요. 중국 에이전시 측에서 먼저 초청이 왔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한령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5년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올해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한할 예정인데 이렇게 한국에 찾아오기 전에 문화 교류가 더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더 온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엔터사 안에서는 어떤 종목 바라보는 게 좋을지 의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최근에 내놓은 리포트를 통해 2025년 상반기 SM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장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디어유는 차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실적 상방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SM에 대해서는 이 디어유의 연결 편입 효과 그리고 드림메이커에 대한 협업, MD 활성화가 최근에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면서 주가 부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고요. 국내 신인과 아시아권 현지 아이돌 데뷔도 올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나 에스파의 북미 투어 규모 상향 소식 그리고 하츠하츠의 앨범 판매 증가가 실적을 견인할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대 제시했습니다. 디어유의 경우에는 팬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인데요. 피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MD 사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SM과 JYP뿐만 아니라 신규로 메가 아이파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 계약 체결 확대 기대감이 분명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중국의 가장 큰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뮤직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텐센트 뮤직의 앱 트래픽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2,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실적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전략은 뚜렷하다라고 봤습니다. 서양권의 현지 아이돌 데뷔 이슈와 위버스 수익화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까지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장기 모멘텀으로 짚어냈고요. 5월 하순경에는 이에 따라서 하이브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31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영향 속에서 잘 피해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K-팝 시장 중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 공연 재개로 인한 희소성을 톡톡히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의사님께서 비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오늘 보니까는 4% 넘게 상승세 7,940원대, 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어제 가지고 오셨던 덴티움이 보니까 한 6% 오르더라고요. 비슷하다면 비슷한 계열이고 다르다면 다른 계열인데 오늘 보니까는 에스테틱 쪽으로 다 잘 가던데 비올 어떻게 보십니까? 비올 일단 고주파 니들 레이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제 클래시스나 이런 미용 이제 레이저 관련된 피부과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지금 저평가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퍼라고 얘기를 할 때 클래시스나 40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비율 같은 경우는 10이 조금 더 한 13, 14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정말 무섭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을 시장에서 그 평가를 할 때 정말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건 보니까는 제약 에스테틱 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근데 이 기기 쪽은 한 30% 정도를 평균으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비율이 이제 영업이익이 60%가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특허 때문인데 지금 이제 작년 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특허 이제 그 레이저를 만드는 기업들, 마이크로 니들과 그 레이저를 같이 쓰는 부분과 관련돼서 특허를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해서 다 이겨서 이제 한 회사 빼고는 다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특허권과 관련돼서 작년에만 한 100억 정도를 좀 영업이익이 좀 영업이익이 아니겠죠. 외적으로 뭐 보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가 전 세계 1위가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인모드라는 회사가 이제 그 1위거든요. 근데 그 비올이 이제 그 인모드한테도 소송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비올이 인모드에 소송을 걸어서 특허 소송을 걸어서 이긴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고주파 레이저 관련돼서 이제 판도 자체가 일단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이제 북미 쪽이 가장 좀 높은 매출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북미 쪽이 매출이 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아직은 좀 매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작년에 거의 4배 성장을 했고 이 아시아 시장 쪽으로 일단은 좀 그 매출 어떤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차트 잠깐 보면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월 24일 날 일단 급락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끝내준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 비율 대주주가 이제 DMS인데 DMS가 상패 사유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감사 의견 관련돼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는데 DMS도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무제표를 보면 멀쩡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감사 의견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좀 나왔다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율은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DMS 어떤 거래도 없고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DMS의 상장 폐지가 되든 안 되든 우리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일단은 밝혔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하락분 이제 DMS 상장 폐지 사유와 함께 어떤 4월 초까지 하락분이 좀 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비율 자체의 어떤 시장의 평가가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상장 폐지 관련돼서 좀 해프닝이 있었던 가격이라고 한다면 한 8,500원 정도까지 일단 좀 윗단으로 단기적으로 열어두시고 이 8,5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떤 비중을 싣는 전략이 가장 좀 좋아 보이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근데 이게 감사 의견 거절이 그냥 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올에서는 DMS는 우리의 단순히 대주주일 뿐이지 사업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다 독립법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뭐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떤 그 팔로우업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잘 가고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TC입니다. 오늘 보니까 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로나 때 이 기업, 네. 없어질 뻔한 기업이었죠. 실질적으로 JTC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본에서 사후 면세점을 하는 기업인데. 면세점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보통 듀티프리라고 얘기하는 면세점이 있고, 근데 텍스프리라고 불리우는 면세점이 있는데, 듀티프리는 이제 모든 세금이 면제죠. 소비세, 그다음에 만약 술을 산다라고 하면 주세 이런 것들 다 면제해 주는 게 이제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 이제 듀티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해외 여행 다니시다가 일단 뭐 어떤 로드에 있는 면세점을 들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뭐 했을 때 이제 텍스 리펀드를 해주잖아요. 이제 소비세만
리펀드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사후 면세점이죠. JTC가 일본에만 한 6개 이상 정도 이제 사후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선 비율도 실적을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JT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실적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실적이 좋아졌냐? 지금은 좀 약간 뭐 시절이 그 시절이 아니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엔화가 너무 이제 싸졌기 때문에 전세 우리나라 분들이 제주도보다 일본을 더 많이 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당연히 이제 면세점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벤트가 이제 올해 큰 거 하나 이제 내년에 큰 거 하나가 있죠. 올해는 이제 엑스포 이제 얼마 전에 열렸던 그 다음에 26년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보다 이제 지금 이 JTC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중국 관광객이라고 이제 JTC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관광객이 400%가 이상 늘었대요. 뭐 어떤 단체 관광객 그다음에 크루즈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제 배 타고 여행을 하는 크루즈선이 그렇게 많이 운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성장을 많이 해서 JTC의 실적이 좋아지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티는 이유도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그럼 여행객들이 얼마나 가는지 이제 지금까지는 엔저 그다음에 여행객들이 많아졌는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일본의 그 제일 큰 여행사가 이제 JBC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예측치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4,200만 명 정도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치를 내는 부분도 JTC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하면은 좀 하나 좀 리스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키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그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제 여행객이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시장에서 항상 리스크로 좀 남겨두시고 차트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의 기관은 작년 11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일단은 뭐 양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차분하게 좀 약간 차근차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좀 약간 최근에 매도세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이제 2월 달서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주가 흐름인데요. 시장이랑 이 JTC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 사실 굉장히 견조한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호재는 없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하고 일본 관광객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성장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좀 좋은 뷰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JTC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그로 인해서 뭐 강한 매물대를 좀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일 엔비디아의 중국 공급이 끊기는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의 충격이 생각보다 적었고 오히려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들을 보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의 반대 포지셔닝을 취하면서 현물에서는 매도,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수급을 좀 유지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방향성을 잡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매도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바이오와 조선, 원전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 우선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간 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결국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당장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아직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개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좀 매매와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하고 있지만 그 매도 금액의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오늘도 뭐 조선업종을 좀 보고 있고요. 뭐 HD 현대 미포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기자재나 조선업종, 뭐 하나오션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유럽 소재의 선사와 2,406억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뭐 구체적인 기업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으나 LPGC에 대한 투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졌습니다. 최근 LP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조선 쪽에서의 공급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 정부에서도 조선소를 방문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조선 업종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제 실적과 수주까지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같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HD 현대 미포도 모멘텀과 이슈가 좀 나왔고, 뭐 그동안 설명을 드렸던 하나오션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연이어서 전해주신 바 있는데 이번에도 HD 현대 미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 상승 마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흐름 자체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원인은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전거래 기준으로 PBR이 0.84배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니까 최저치가 0.74배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거의 바닥권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만큼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관세와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스피 비중 중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인 만큼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ASML의 실적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SML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EUV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워낙 다른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EUV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첨단 미세 공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인 만큼 ASML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적이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ASML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밤사이 발표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순매출의 경우에는 77억 4,200만 유로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 2025년 예상치도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액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39억 3,600만 유로를
감소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인 48억 유로를 밑돌았습니다. 그만큼 좀 수주액에 대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주액이 부진하다는 의미는 향후에 매출 반영에 있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SML의 경우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 타격을 좀 덜 받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주액의 감소를 한다는 의미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좀 이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다고 해도 환호하기보다는 조금은 비중 관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세에서 따라잡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매집하는 국면을 더 지켜보자라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체크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피는 1%대 오름세를 유지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0.82% 지나는 2,86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47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71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1.7%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기관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대부분의 자금 유입되면서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록해줬습니다.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4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17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로 출발을 해서 그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 점점 더 안도감이 드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잘 협상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장중에는 대만의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오늘은 조금 더 호재 이슈가 더 많았던 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바로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 켜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는 거의 3시 30분 그 직전에 2,473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470선을 넘기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00선이 깨지면서 699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져갔고요. 71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오른 기업들 살펴보면은 정책 쪽 중심으로 테마성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간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보시면요. 이제는 1,420원대마저 깨지면서 1,41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꽤나 큰데 최근 들어서는 그 변동성이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55,000원대, SK하이닉스 175,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에게 H100 칩을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IT 투톱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삼바가 오늘 시장에서 3.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LG엔솔은 보합권에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도 보합권입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날아올랐습니다. 3.5% 넘게 상승세 81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금감원은 계속해서 조금 더 서류가 필요하다라면서 근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또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주들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06% 보합권, 기아도 보합권, HD현대중공업 3.6%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권 우선주 제외하고는 9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껑충 뛰었던 KB금융이 오늘 다시 한번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8만 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하나오션은 0.7% 상승세, 이외에 네이버,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까지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제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코스닥의 전통 강자죠.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긴 했습니다만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34만 2,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약 에스테틱 쪽 휴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까지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 가운데 오늘 시장의 대장은 휴젤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가운데서는 휴젤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3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외에 리가켄바이오 1.6% 반등, 그리고 펩트론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한번 직행한 이후로 주가는 사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6%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지수 다행히 반등하면서 마감한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진행이 됐었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5월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동결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410원대를 하단을 좀 테스트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여전히 순매도 행진 이어가면서 환율 상승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보면서 전략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위주로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우 사실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불경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보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는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넷플릭스 점유율을 보자면은 콘텐츠 측면에서 미국 쪽이 현재 56% 차지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무려 9% 정도 K 콘텐츠가 차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 이런 콘텐츠들이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K 콘텐츠가 더욱더 넷플릭스에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넷플릭스의 실적이 우리나라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망치도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은 1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4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780억 달러를 매출 기록을 세울 것으로 지금 목표를 세운 상황인데 이런 전망치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TSMC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우려감이 커진 가운데 TSMC 실적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TSMC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점유율
6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관세부가 이슈에 따라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던가 PC, 그리고 AI 서버,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런 전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TSMC 실적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수요 영향으로 인해서 4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장세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세율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율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업당 3억 5천만 달러 비용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7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총 정부 반도체 투자 규모가 기존에 26조 원 정도였다면 33조 원까지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약간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비중 관리라던가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죠. 트럼프가 또 얼마만큼 관세를 부과할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오늘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내일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네, 오늘은 미스터 블루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대본을 넘겼는데 미스터 블루가 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웹툰.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터 블루가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스터 블루의 경우에는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고요. 묵향, 이런 무협 웹툰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말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게 이 불법 웹툰과 관련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웹툰이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웹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미스터 블루는 이런 것들을 대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성공함에 따라서 한국 웹툰 기업 최초로 실형 구형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키다리 스튜디오라던가 레진엔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대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불법 유통에 대해서 잘 맞게 된다면은 정식 플랫폼 쪽으로 유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웹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일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K 콘텐츠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스터 블루는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만큼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에도 K 콘텐츠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 불안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많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되기는 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사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스터 블루의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게임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MMORPG 신작 에오스 블랙을 이제 신작을 냈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실패를 함에 따라서 작년에 매출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같은 경우에는 135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임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실적 왜곡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해소가 될 걸로 보이지만 당장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사업도 계속 전략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할 건데요. 미스터블루의 경우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최근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어지럽잖아요. 이런 장세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단기 스윙이라던가 매매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다음 거래일에 조금 눌리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고 이전의 전고점 구간인 1,700원 구간대를 이제 목표가로 잡고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스터블루의 경우에는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형태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동전주로도 주가가 변동성이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1,000원대에 있어서 이게 마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강한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한 마디 구간대인 1,0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내일 시초가 이하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서 잘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엮이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갔고 이 종목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지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불법 유통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웹툰 문화를 좀 선진국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게임 사업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를 딛고 잘 회복해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관세 면제 목록에 태양광 패널 기초 소재 등이 포함되며 오늘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인 OCI 홀딩스는 15% 넘게 상승 마감했고 한화솔루션은 장중 최고 11%대, 한화솔루션우는 최고 26% 넘게 급등했습니다. OCI 홀딩스는 지난달 미국 태양광 자회사 부지에 독자 태양광 셀 공장을 세우고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오늘 강세는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와 중간 제품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공정의 핵심인 TC본더 가격 인상을 처음으로 통보했습니다. TC본더는 디램을 수직으로 접합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HBM 제조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특허 소송 중인 한화세미텍과 TC본더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공급가 인상 소식에 한미반도체는 5%가량 오른 6만 8천 원으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하락하다 상승 전환하며 0.57% 오른 17만 5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앞서 수정한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의사결정 과정 기재가 미흡하고
자금 사용 목적과 주주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증권 신고서를 한 차례 정정한 바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금감원의 요청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정정 신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CJ 대한통운과 국내 최초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과 CJ 대한통운의 에이전틱 AI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물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올해 말부터 실제 물류 현장에서의 로봇 실증 테스트에 돌입하고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거점 물류센터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장중 강세를 보이다 약 3.49% 상승한 28만 1,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열리기 전에 TSMC뿐만이 아니라 ASML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반응은 어떨지 여러분들 꼭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하게 되면서 이제는 실적 전망에 따라 선제적으로 투자 전략을 잘 정비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 전략도 잘 정비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